미국 드라마 시스템의 명암과 시즌제의 굴레. 미국 드라마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본질 중 하나는 이른바 대박이 난 텐트폴 작품이나 화제작을 절대 단발성으로 놔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의 경우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 히트작이라 할지라도 애초에 기획된 기승전결의 완결성에 따라 단일 시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리하게 후속작을 늘리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스트리밍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IP 지식 재산권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무조건 다음 시즌을 제작하여 그 화제성과 막대한 수익성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시즌 1의 찬란한 영광. 이러한 미국식 자본주의 제작 시스템의 절대적인 수혜이자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BEF 시즌 2입니다. 전작인 시즌 1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평과 인기를 얻으며 에미상, 골든글로브, 배우조합상 등 미국의 주요 시상식을 그야말로 싹쓸이했습니다. 사실 한국어 번역 제목인 성난 사람들보다는 원제인 BEF 불만, 싸움, 신경전과 내포하듯 현대인들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 폭발하기 직전인 짜증 가득하고 불만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작품의 블랙 코미디적 본질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대중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던 치밀한 디테일과 공감대. 시즌 1이 그토록 엄청난 메가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바로 뼈를 때리는 일상 속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팍팍한 삶이라는 자칫 특정 인종이나 소수자의 이야기로만 국한될 수 있었던 한정된 소재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현대인의 내재된 분노와 우울감으로 훌륭하게 확장해냈습니다. 이는 극의 총괄 기획과 연출, 각본을 맡은 이성진 감독이 인간 심리의 바닥과 갈등 구조를 워낙 치밀하고 섬세하게 잘 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연기력과 납득 가능한 개연성의 조화. 여기에 극의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준 두 주인공 스티브 연데니 역과 엘리 웡에이미 역의 압도적인 연기력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주 연상과 여우주 연상을 모두 휩쓸 정도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짐승 같은 신경전과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등장인물들이 왜 그렇게 도로 위에서 난폭 운전을 하고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개연성 역시 시청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밀도 있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엔솔로지 형식의 도입과 변화. 따라서 대중들은 당연히 시즌2가 제작된다고 했을 때 전작이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던 기존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하여 그 치열했던 뒷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이야기의 소재나 배경 역시 시즌1과 결을 같이 할 줄 알았으나 막상 베일을 벗은 시즌2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시즌의 서사나 인물과 전혀 이어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인 엔솔로지 형식을 취했는데 하나의 캐릭터가 굳건한 팬덤을 형성한 시리즈 드라마에서 이러한 급격한 포맷 변화는 다소 드물고 모험적인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화려해진 헐리우드 캐스팅. 어떻게 보면 시즌1은 미국의 주류 세계가 아닌 비주류 아시아계 인물들의 이야기로 전 세계적인 큰 성공을 거두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2에서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 미국 사회의 기득권이자 주류 계층인 백인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라인업과 무게감이 전작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거대해졌다는 점입니다. 새로 합류한 오스카 아이작과 캐리 멀리건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예술 영화를 넘나들며 연기력을 인정받는 최정 상급 중의 연기자들이기에 작품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윤여정과 송강호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조합. 더 흥미로운 점은 이번 시즌에 한국 영화계에 살아있는 거장, 윤여정과 송강호가 함께 부부로 출연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이 극의 서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자면 윤여정 배우의 합류와 달리 송강호 배우의 출연 여부나 구체적인 극중 전개는 넷플릭스의 공식 발표 라인업에 포함된 사실이 아니기에 이는 팬들 사이에서 퍼진 흥미로운 가상 캐스팅 루머이거나 극비리에 논의된 비하인드 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송강호가 정중히 거절했으나 윤여정의 끈질긴 설득으로 합류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돌 만큼 이들이 극의 서사 흐름을 뒤흔드는 핵심 배역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내의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컨트리 클럽을 배경으로 한 엇갈린 지정극의 서막. 전개되는 구조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작의 뼈대와 비슷하다면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주인공 오스카 아이작 조시 역과 캐리 멀리걸린지 역 부부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이들은 미국의 부유한 상류층들이 모이는 배타적인 컨트리 클럽의 총지배인이자 그곳을 함께 꾸며나가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이 공간에 찰스 멜튼 오스틴 역과 케일리 스페인이 애슐리 역라는 젊고 불안정한 인물들이 깊숙하게 얽혀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난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됩니다. 우연한 목격, 영상 협박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전범. 야심 넘치는 직원 애슐리는 해당 컨트리 클럽에서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총지배인인 조시와 린지 부부의 격렬하고 추악한 싸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애슐리는 이를 몰래 스마트폰 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영상을 근거로 부부를 교묘하게 협박하여 클럽에서 자신이 원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와 권력을 차지하는 영악함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계 억만장자 박 회장 윤여정 분이 해당 컨트리 클럽을 거대 자본으로 인수하면서 대대적인 탈바꿈을 시도하려 하고 인물들 간의 계급적 갈등과 암투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꼬여만 갑니다. 훌륭한 연기력을 덮어버린 빈약한 개연성의 아쉬움.
이처럼 화면을 꽉 채우는 진짜 좋은 톱클래스 배우들이 소름 돋는 훌륭한 연기력을 펼치지만 안타깝게도 호평보다는 악평이 많은 이유는 그 묵직한 연기를 받쳐줄 만한 치밀한 개연성과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즌 1에서 우리가 열광하며 보았던 현실 속에서 누구나 겪을 법한 끈적한 짜증과 깊은 심리적 공감대가 이번 시즌에서는 증발해버렸습니다. 억만장자와 상류층 클럽이라는 스케일은 커졌지만 정작 캐릭터들 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반목은 그다지 크지 않아 스릴러로서의 텐션과 긴장감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작품의 덩치와 캐스팅 무게감만 거대해진 채 오히려 그 화려함에 서사가 짓눌려 시리즈 특유의 뾰족한 매력이 애매해진 실망스러운 후속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